어디서부터 하지? 우리 알고 있는 것부터 하자면 도형을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 도형뿐만 아니라 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점을 같이 생각한다는 건 a, b라는 점이 있고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요 녀석을 평행이동할 거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겁니다. 이 좌표 뭐 되죠? 이 점은 어디로 가? a 더하기 p, b 더하기 q로 가게 되죠. 평행이동 했으니까.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f x-p, y-q는 0 이렇게로 바뀌죠. 그지?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점이 만약에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봐요. 그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f, a, b는 0. 요게 참인 녀석이거든. 그럼 이걸 똑같이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하면 이 점은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인데 x에다가 a 더하기 p 넣고 y에다가 b 더하기 q 넣었을 때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다시. 그래야 제대로 식을 찾은 거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x좌표가 p 커졌으면 x라는 문자 대신에 x-p를 쓰겠다 그런 이야기야. y좌표가 q 커졌으니까 y-q라고 해야 원래 좌표가 다시 된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점은 직관적으로 시키는 대로 빨리 앉아. 뒤에 안 보이잖아. 점은 평행이동하래. 하면 돼. 도형은 점이 달라졌거든. 얘를 원상복귀 시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P, Q 커졌으니까 빼기 P 빼기 Q가 되는 거다. 그 소리라고요.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점은 어떻게 바뀌죠? 이 점 어떻게 바뀌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좌표는 그대로잖아.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P, 누가 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지? Y좌표 자체가 그냥 아예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 전에 뭘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점을 이동하는 건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동되어 있는 점을 대칭 이동시킨다고. 그냥 Y좌표 부호가 반대로 싹 바뀐다고요. 그럼 이 도형을 이렇게 이동하면 누가 될까를 생각하는 거지. 결론을 써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헷갈리면 안 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Y좌표의 부호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콤마 D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함수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Y라는 문자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예요. 콤마 뒤에가 다 바뀌는 게 아니고 Y만 바뀐다고. 그렇게 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녀석이 X좌표잖아요. X에다가 A 더하기 P 넣을 거야. 이거 전체가 Y좌표잖아요. Y에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Q를 대입할 거야. 그래야 누가 된다고? F, A, B는 0이라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고.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고 싶은 거야. 이 모양이 되려면 내가 함수에다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이게 외우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점은 자리를 따라서 가는 거야. 콤마 앞에냐 콤마 뒤에냐. 자리가 통째로 P만큼 커지는 거고 자리가 통째로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도형은 함수는 문자만 쳐다보는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X-P를 쓰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Q를 쓰는 거고 X축 대칭이동한데 Y라는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지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 소리라고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이 점 어디로 가나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가? 뭐라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q 콤마 a 더하기 p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x 좌표랑 y 좌표랑 통째로 바뀌는 거라고. 그지? 도형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 y 마이너스 b 콤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q는 0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x라는 문자 대신에 y가 들어가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가 들어간다고. 약간 양상이 다르죠. 그죠? 그렇게 해야 이거 전체가 x좌표고 이거 전체가 y좌표잖아. x에다 이거 대입할 거야. x 여기 있네.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다고요. y에다가 이거 대입한다고. 그래야 누가 나온다고? 그래야 얘가 나온다고. 그죠? 이 모양새가 되려면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와서 보면 점하고 도형하고 생긴 모양이 너무 다르죠. 초반엔 뭐 비슷한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뀐 모양새를 쳐다보니 너무 많이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어떻게 바뀌어 왔을지. 그래서 요거 하나 중요한 이야기고요. 더 자세하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요 정도. 요게 수학 하에서 했던 거야. 수학 하에서 나왔던 거. 여기에 조금만 더 수학 하에서 했던 거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x, y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요 점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요 점 좌표 뭐 되죠? (1학년을) 다 이수했지? 수료하고 2학년이 되는 거잖아. 그죠?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이 점 좌표 뭐다? 좋아. 2a-x, 2b-y다. 이거 왜 이렇게 생겼었는지 기억납니까? 대칭 이동했다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x, y에서 a, b까지 오던 거 그대로 더 가는 거라고요. 마치 외분점 찾듯이. 그래서 이거 원래 얘를 뭐 x, y다 이렇게 해버리면 쓸 수 있는 건 뭐랑 얘랑 중점 찾았더니 a더라 거든. 소문자 x랑 대문자 x랑 더해서 반 나눈 게 a야. 그러니까 대문자 x가 2a-x야.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그럼 이걸 2배 해서 얘를 빼면 얘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다시 보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관계를 보자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관계. 이 점하고 이 점을 다시 살펴보면 찾을 때 이렇게 찾았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는 둘이 더하면 2a가 되죠. x는 변할 수 있다고 쳐. a는 변하는 녀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 좌표, 요 점 좌표 이 둘은 x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더하면 항상 일정한 2a라는 값을 가져요. 더해서 일정하다는 건 더해서 반으로 나눠도 일정하다는 거고 더해서 반으로 나눠서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좌표 두 개가 나왔는데 더해서 항상 일정한 값이야. 그 말은 걔네 둘은 중점이 존재해 그런 소리야. 일단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합이 일정해. x나 y가 없어지는 거잖아. 더했더니. x좌표끼리 더해도 x가 사라지고 y좌표끼리 더해도 y가 사라진다는 건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이 말의 의미는 중점이 존재하더라.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자고요. 점의 대칭 이동해서 얘가 됐거든. 그럼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뭐 이런 도형이 있어. 이 도형을 요 점에다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되겠죠? 이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돼야 돼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생긴 모양이 똑같은 거지 똑같이 바꾸는 거야 라고 기억하면 안 돼. 원리는 뭐라고?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해서 다시 원래 모양새가 되려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행히도 생긴 모양이 똑같으니까 어떤 함수 f를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노 시킨대. 그럼 어쩔 거라고? x 자리에 2a-x를 대입하고 y 자리에 2b-y를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얼렁뚱땅 여기저기서 봤을 만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좀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야. 이거 어디서 봤죠? f-x는 fx다. 이거 뭐죠? 외우고 있잖아. 이게 뭐라고? y축 대칭이라고. 이걸 왜 y축 대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얘는 fx를 뭐 한 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y는 fx랑 y는 f-x랑 둘이 똑같아요. 그 소리 하는 거라고. 그럼 y는 마이너스 fx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잖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도 원래 거랑 똑같대. 그런 소리거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도 원래 거랑 똑같아. 왜 똑같아? 지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었더라. 이런 소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고지곧대로 해석을 하자면 지가 원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도 일치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보면 이거야. 이거. 봐요. 이거 y좌표란 이야기잖아. f 머시기. 이거 y좌표란 이야기야. f 머시기잖아. y좌표가 같은 점이 두 개 있대. f라는 곡선 위에 도형 위에 y좌표가 같은 점이 있는데 그 점의 x좌표를 살펴봤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x고 하나는 x인 거야. 니네가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을 거라고 작정을 하면 식이 막 달라지죠. 뭐 f-1이랑 f1이랑 같은 거야. 뭐 그런가 보지. f-2랑 f2도 같은 거야. f-3이랑 f3도 같은 거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y좌표 같은 점 두 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x좌표를 살펴보니까 어떻더라고? 더하면 항상 0이라고. 더하면 항상 0이라고. 더해서 반띵하면 항상 0이라고. 무슨 소리다? 중점이 존재한다는 소리다. 그 중점이 어디다? x는 0이다. y좌표가 같은 점이 있는데 이 둘의 중점 x좌표가 항상 0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케이? 약간 어려운 소리긴 하지. 근데 알아야 돼. 알아야 돼. y좌표가 같은 점이 두 개 있는데 그 점의 x좌표들은 더하면 항상 일정해. x가 없어지니까. 더하면 일정해. 중점이 존재해. 그 중점이 뭐다? 더해서 반띵하니까 0. 그래서 아하,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나올 수 있냐면 f2-x가 f2 더하기 x. 이거 무슨 소리겠어요? f 뭐랑 둘이 같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x좌표 살펴보니까 하나는 2-x고 하나는 2 더하기 x야. x에 뭘 넣을 거라고 작정을 해서 니네들이 막 대입을 해보면 여러 개의 식이 만들어지겠지. f1이랑 f3이 같고 f0이랑 f4가 같고 f-1이랑 f5가 같아.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라고? f 뭐랑 같은데 그 점의 x좌표 살펴보니까 어때? 더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고. 얼마? 더하면 항상 4. 더해서 반띵하면 2. 무슨 얘기다? y좌표가 같은 점 두 개 있는데 그 두 점의 중점은 x좌표가 2다. 그 소리야. 그걸 좀 예쁘게 말하면 뭐다? x는 2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그려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어요. f4-x랑 fx랑 똑같대. 같은 소리야. y좌표 둘이 같은데
그 점의 x좌표 살펴보니까 하나는 4-x고 하나는 x거든. 더해서 반띵하면 2로 항상 일정하잖아요. 합이 일정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다? 중점이 존재한다. 중점이 누구다? x는 2다. 그 얘기라고. 이 둘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긴 것도 봤죠? 이게 뭐야? f-x는 마이너스 fx. 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녀석이다. 이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fx를 좌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fx랑 f-x를 더하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f 뭐랑 f 뭐, 그러니까 y좌표 두 개잖아. 그 y좌표 두 개를 더하면 항상 0이래. 합이 일정하다고. y좌표 두 개의 중점이 0이야. 그런데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x좌표도 합이 일정해. 중점이 어디야? 0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x에다 뭘 집어넣으려고 작정을 하면 f1이랑 f-1 더하면 0이고 f2랑 f-2를 더하면 0이고 f3이랑 f-3을 더하면 0인데 자연스럽게 점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두 점의 x좌표의 합도 0이고 y좌표의 합도 0이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x좌표의 중점도 0이고 y좌표의 중점도 0이야. 그러니까 0,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중점이 0,0이니까.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면 이런 거 하는 거야. f2-x 더하기 fx는 4다.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이렇게 이해해야 돼. f 뭐랑 더했어. y좌표끼리 더한 거야. 그런데 4래. 일정하다는 거지. y좌표의 중점이 뭐다? 2다. 그 얘기라고.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x좌표의 중점이 뭐다? 1이다. 그 소리라고. 2-x랑 x니까. 그래서 얘는 뭐란 소리다? 아, fx는 1,2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x좌표의 중점은 1, y좌표의 중점은 2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야, 좀 어렵지. 어려운 게 맞지. 어려우니까 재밌지. 재미는 없냐? 약 오르는 거 하나만 할게요. f4-x랑 fx가 같으면 이거 뭐였다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었다고요. 왜? y좌표 둘이 같은데 y좌표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 살펴보니까 합이 일정했거든. 근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나오냐면 4 더하기 x랑 fx랑 같아. 다르게 생겼다는 거 보이죠? 이거 뭐야? 이건 주기함수지, 주기함수.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도 y좌표가 둘이 똑같대. f 뭐랑 둘이 똑같아. 근데 이제는 x좌표를 살펴보니까 어때? 합이 일정한 건 아니야. 더하면 x가 안 없어지잖아. 그치? 근데 뭐가 일정해? 차이가 일정해. y좌표가 같은 점이 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라고. x좌표의 차이가 일정한 거니까.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다? 반복된다는 이야기다. 똑같은 게. 4 떨어져서 계속 같은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똑같은 그림이 4 간격으로 계속 반복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주기가 존재하는 주기함수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 상학함수 할 때 이런 거 하죠? 파이라고 2파이 더하기 x. 얘는 누구랑 같아? 얘는 사인 x랑 같잖아요. 왜? 2파이는 그냥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 커다란 원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 큰 원 입장에서 보면 2파이는 그냥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더하기 세타 한 거니까 이건 사인 세타랑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거 무슨 얘기라고? 사인 머식이랑 사인 머식이랑 같은데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어때? 하나는 2파이 더하기 x고 하나는 그냥 x야. 합이 일정한 건 아니지만 차이가 일정하다고. 그 차이가 2파이로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곡선은 주기가 2파이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탄젠트.
파이 더하기 x. 얘 뭐랑 똑같다고? 일단 x축이니까 탄젠트 x인데 파이 더하기 x 3, 4분면 3, 4분면의 탄젠트는 양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탄젠트의 주기는 뭐다? 파이다 그 얘기라고. 오케이? 기억하시고 요번엔 뭐 할 거냐면 요거까지는 그래도 대충 수하에서 했던 거고 요번엔 뭐 할 거냐면 압축 짜부시키는 거 할 건데 압축시키거나 팽창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 뭐 한 6,3 뭐 이 정도라고 할까요? 대충 이런 점이 있어요. 얘를 y축에 가까워지도록 짭으로 시킬 거야. 2배만큼. 압축시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압축이다, 팽창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니네 알아들어야 돼. 6,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y축에 가깝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y축을 딱 가운데 두고 양옆에서 짜부시킨다고. 2배만큼 압축시킬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여기로 가죠. 3,3이라는 점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이 점을 x축에서 더 멀어지게끔 팽창시킬 거야. 2배만큼 팽창시킨다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디로 가요? 6,6 이런 데로 가겠죠. 위로 늘리는 거니까. 뭐 이런 데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축으로 가까워지게 짜부시킬 거야. 즉 y축에 평행하게 2배 압축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요리로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그지? 그러니까 도형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다고 보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고 봐. 이 직선이 원점 지나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y축에 가까워지게끔 2배 압축시킬 거야. 짜부시킬 거라고. 그러면 요 점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던 건 이렇게 이쪽으로 옮긴다고요? 여기 있던 것도 반으로 옮기고 여기 있던 것도 이렇게 옮겨가겠지. 그지? 이런 애들이 y축에 점점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점을 다 옮겨보면 누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지. 그림이 약간 달라진다고요. 이 짭으로 시킬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압축 혹은 팽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점을 x축에 평행하게 2배만큼 압축을 시킬 거다 그 얘기예요. x축에 평행하게 짜부시키겠다는 건 이렇게 짜부가 된다는 거야. 좌표 뭘로 바뀌어요? 정호 졸려? 약간 반쯤 자는 자세인데. 얘를 x축으로 평행하게 2배 짜부시킬 거야. 좌표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겠지. x축에 평행하게니까 y좌표는 안 변하고요. x좌표만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6,3이었던 게 3,3으로 바뀐다고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별로야? x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y축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지. x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y축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야. 가까워졌다고. 좌표가 이렇게 바뀌었어. 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왜? 그래야 얘 대입하면 얘가 되잖아요. 얘가 x거든? 얘가 y거든? x에다 이거 넣고 y에다 이거 넣어야 돼. 그래야 누가 돼? f, a, b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 x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식은 오히려 2x가 돼야 돼. 그래야 원상복귀가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왜 계속 해볼까요? 이거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다 y축에 가까워지게 x좌표를 절반으로 바꿀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식의 이름은 뭐가 된다고? 이 식의 방정식은 누가 돼요? y는 2x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x 대신에 2x를 집어넣어서.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다. x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요. 비슷한 걸 하나만 더 할까요? 요 위에 있는 점, y는 x라는 곡선 위에 있는 점, 이제는 y축에 평행하게 위로 뻥튀기 할 거야.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a, b라고 할 거야. 얘를 y축에 평행하게 2배만큼 팽창시킬 거야. 그럼 이 좌표 뭐 돼야 돼요? a, 2b 되겠죠? 2배 늘어나는 거니까 얘 위로 올라갈 거거든. 그래서 얘가 a, 2b가 될 거야. 얘도 2배 되고 얘도 2배 되죠. 그러면 요 파란색 점들을 이은 녀석은 방정식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y 좌표가 2배 됐으니까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2분의 y는 x다. 이렇게 생긴 식이 돼요. 물론 2를 넘기면 얘랑 똑같은 게 되겠지. 실제로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이렇게 짜부시키나 이렇게 늘리나 똑같을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식을 쳐다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건 약간 다른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결과가 똑같은 것 뿐인 거지. 이해되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오늘 하고 싶은 게 그거여서 그런데 하하 이제 시작. y는 sin x. 기본적인 그림이야.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자고 했다고 한 주기만 그려볼 텐데 요 파이 2파이 이거 그림 그릴 때 점 잘 찍어 놓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꼭대기랑 꼭대기랑 꼴짝이랑 0, 1, 0, 마일 0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얘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그릴 거냐면 y는 2 sin 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여기 2가 생겼는데 이 2는 사실은 어디서 온 거다? y한테서 온 거야. y한테서. x가 변한 게 아니라 y가 변한 거라고. 이 2를 넘기면 이거 2분의 y는 sin x 이렇게 생긴 거라고. 얘의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어.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어. 왜? 왜? y 좌표가 2배 됐거든. y 좌표가 2배 된 거니까 y 대신에 2분의 y를 넣은 거라고. 그 식을 보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유추하는 거야. y 대신에 2분의 y? 아, 그럼 y 좌표가 2배가 됐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라고. y 좌표가 2배가 됐다는 거 무슨 얘기야? x축에서 2배만큼 멀어졌다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y는 sin 2x래. 얘는 뭐 한 거야? 실제로 x에다가 2x를 넣은 거야. 그죠? x에 2x 넣은 거야. 왜? x좌표가 절반이 됐거든. x좌표가 절반이 됐다고. x좌표가 반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야? 짜고 됐다는 이야기지. 여기 있던 점이 x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여기 있던 점이 x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짜부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고? 네.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고. 짜부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숫자가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니까 x좌표가 반으로 줄었구나. 그래서 주기가 달라지는구나가 된다고. 그래서 왜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y가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최종판이 이건데 이 a하고 b가 하는 역할이 그냥 외우자면 아 a는 뭐 진폭이랑 관련이 있어. 위아래. b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어.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건데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해보자면 아니 식이 그렇게 달라진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거꾸로지. 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점이 어떻게 바뀌었구나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냥 달달달 외울 일이 아닌 거야. 그냥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책에서 정리되어 있기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번엔 코사인 가지고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뭐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거 등등등.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에 넣을 수 있는 정의역 얘 뭐냐면 당연히 실수 전체 됩니다. 그죠?
실수 전체라고요. 치역은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뭐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 정도는 이런 거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 정도? 이게 이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뭐 대칭성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코사인 함수는 어디다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 그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식으로 어떻게 생겼었다? f-x는 fx다. 중점의 좌표가 0이란 이야기니까. 그래서 걔를 식으로 써보면 이거였다고요.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랑 같더라.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y축 대칭. 그리고 주기 뭐였다? 2파이. 그지? 그래서 이 어떻게 쓰면 돼? 2파이 더하기 x가 코사인 x랑 같더라. 이렇게 쓰면 되죠. 그지?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깝지만 새로 그려야겠다. 파이 2파이. 그냥 한 주기만 그리면 1, 0, 마일, 0, 1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코사인 함수 곡선 한 주기에 해당하는 그림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지. A 코사인 X 이렇게 만들면 사실 저 A는 누구한테서 온 거다? Y한테서 온 거다. 얘는 A분의 Y에서 1로 간 거다. 그럼 Y 대신에 A분의 Y가 들어간 이유는 뭐다? Y 좌표가 A 배 됐기 때문이다. 그지? 그래서 정의역 달라지지 않아요. 치역이 달라지는 거지.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는데 Y 좌표가 A 배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다. 인데 이제 문제는 A가 음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아까 우리 그림 그려봤는데 A가 2인 경우는 어땠어? 2배만큼 되는 거였다고 이렇게. 그죠? A가 2분의 1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Y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A에 따라서 진폭이 달라진다. 그 얘기였고. 이것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당연히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외에 나머지 뭐 대칭성이라든지 뭐 주기라든지 이런 건 특별히 달라질 게 없죠.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X좌표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지? 성대 졸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야? 코사인 bx 갈 겁니다. x 대신에 bx가 들어갔어. 왜? x 좌표가 b분의 1배 됐나 보지. 그지? 그럼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거 변함이 없고 치역도 변함이 없지. x 좌표가 변한 거지 y 좌표는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 이제 주기가 달라져. 이쪽으로 짜부시키거나 팽창시킨 거거든. 주기가 어떻게 달라져?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좌표가 몇 배 됐다고요? 아유, 여기 있구나. 좌표가 몇 배 됐다고? b분의 1배 됐다고. 그럼 원래 주기가 얼마였어? 2파이. 주기가 얼마로 바뀌어? b분의 2파이가 되겠죠. 원래 2파이에서 한 바퀴가 끝나야 되거든. 한 주기가. 근데 얘를 b분의 1배 됐다고, 좌표가. 그러니까 b분의 2파이가 한 주기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주기는 양수로 말하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 주기는 조금 편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코사인이란 녀석은 뭐 사인도 마찬가지고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한 주기야. 그러니까 2파이가 들어오면 한 주기가 끝이 나거든요. 코사인 입장에서는 코사인은 2파이가 들어와야 한 바퀴가 끝나는데 여기가 지금 bx잖아. 그럼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어야 2파이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x에다 뭐 집어넣어야 2파이 되는 거야? b분의 2파이 넣어야지. 그럼 알아서 2파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주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그 뒤에
잘 이겨도 될까?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갈 거야. 요 c하고 d는 뭐랑 관련 있는 거였냐면 평행이동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프의 모양새는 그래프가 얼마나 빠르게 휘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지 이건 A하고 B가 다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C, D는 평행이동하는 거라고. A 코사인 B X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녀석은 뭐다? Y는 A 코사인 BX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정의역 안 달라져요. 뭐 이거 옮긴다고 해서 정의역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치역 달라지죠. 평행이동 했잖아요. 위아래로. 치역이 달라지는 걸 최대값이랑 최소값으로 비교를 해보면 최대값은 요 녀석의 최대값이 절대값 A였거든. 근데 그걸 위로 평행이동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A에 D를 더한 게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원래 이거였거든. 요 녀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절대값 A였다고. D만큼 올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또 달라지는 건 X축으로 평행이동 하긴 했는데 평행이동 한다는 건 위치가 바뀐 거지 그래프의 모양은 바뀐 건 아니니까 주기 역시나 달라진 건 아니에요. 요 녀석의 주기랑 똑같이 생겼겠죠.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Y축 대칭일 수도 있고 원점 대칭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거는 그림을 그려봐야 알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최종판은 요 녀석이고 이걸 보고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할 때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접목을 시켜보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 하나만 하고 책에 있는 걸로 하나 할까? RPM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막 만들기 좀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Y는 2 사인 2x 더하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래요. 저렇게 생긴 녀석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야. 뭐 가능하면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요. 뭐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이런 거 생각해 볼 텐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딱히 할 얘기 없고 치역은요. 최대값은 얼마야 이거? 최소값은 얼마죠? 요거 빼고 보면 얘 때문에 2랑 마이너스 2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가 1을 뺐으니까 2랑 마이너스 2가 하나씩 똑같이 내려가면 되잖아요. 최대값은 1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주기 얼마죠? 주기 얼마? 파이. 왜냐 하면 이 6분의 파이는 뭐 하는 거라고? 평행이동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주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주기는 원래 2파이였던 녀석을 짜부시키거나 늘어뜨렸을 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랑만 관련이 있다? 얘랑만 관련이 있다. 이건 평행이동 한 거니까 신경 쓸 게 아니다. 주기 살펴보세요. 그럼 뭐다? 파이다. 오케이? 2x니까 파이가 된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요 평행이동 한 걸 생각해 볼 텐데 이렇게 보자고.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데 요거부터 해볼까? 저걸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는 거야. 최초에는 당연히 얘가 있었겠죠. y는 sin x가 있었을 거야. 이걸 이렇게 먼저 만든 거야. 그럼 얘가 됐다는 건 뭘 한 거다? y축으로 2배 늘리고 x축으로 2배 짜부시킨 거다. 왜? 원래 뭐였다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y 대신에 2분의 y, y좌표가 2배 됐고 x 대신에 2x, x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고 그지? 늘렸고 짜부시킨 거라고. 그죠? 귀찮으니까 그렇게 생겼고 요 녀석 가지고
얘 만들 거야. 그럼 y는 2 사인 뭐 한 거야? x 더하기 1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써있기는 6분의 파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짜부시킨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기를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게 되죠? 모양새를 먼저 만들고 나서 평행이동을 시키시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작년에 보면 작년뿐만 아니야. 매년 질문하는 게 이런 거야. 이걸 먼저 하면 안 되냐는 거지. 이거 이렇게 쓸까요? 다른 거 다 빼고 요거 보자고. y는 sin 2x 더하기 6분의 파이. 요걸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요게 어떤 사람은 sin 2x를 먼저 만든 다음에 평행이동해서 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sin x 더하기 6분의 파이를 먼저 한 다음에 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똑같이 y는 sin x에서 출발하는 건데 짜부를 먼저 시키느냐 평행이동을 먼저 시키느냐에 따라서 평행이동 시키는 양이 약간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 압축을 시켰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땐 평행이동 얼마큼 하는 거라고? 평행이동 얼마큼 하는 거라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리로 갈 때는 어때?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니까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림 시각적으로 보자면 이런 건데 6분의 파이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으니까 대충 원래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거든. 얘를 짜부를 시켜.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럼 요만큼 평행이동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평행이동을 먼저 하려면 이 중 꼭대기까지 가야 되니 꼭대기가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만큼을 평행이동해야 돼. 이렇게냐?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걸 짜부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지만 압축을 먼저 시키면 평행이동을 조금만 해도 되지. 압축하기 전에 평행이동을 먼저 시키려면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어떻게 평행이동 했냐를 물어보면 압축을 먼저 한 건지 압축을 나중에 한 건지에 따라서 당연히 값은 달라져요. 당연히 값이 달라진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압축을 먼저 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편한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는 우리가 그리는 건 대부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짜부를 시키기가 편해요. 짜부를 시키기가 편하다고. 모양을 먼저 만들 수 있다고. 그래프의 모양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근데 얘는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다시 모양을 설정해야 되잖아. 골치 아픈 건 이런 거예요. 진짜 쟤처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있던 걸 조금 평행이동하면 요만큼 너무 조금인가? 어디지? 약간 이렇게거든? 요만큼을 갖다 놓고 2배 압축시킬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걸 네가 압축시키기가 약간 어렵다고요. 출발이 0,0이거나 y축이 아니면. 그래서 얘는 기억하기를 모양새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셔야 그래프를 혹시 그려야 할 때 덜 헷갈리고 뭐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 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잡하게 생긴 녀석 나오겠지만 A, 뭐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거 나오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A 탄젠트 bx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모양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야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어제 수업했던 사람들 중에 뭐 본 사람들도 있긴 한데 아직 안 본 사람들도 있어서 다시 바이블 좀 봅시다. 바이블에 278쪽
278쪽 다 같이 보세요. 앞에 뭐 사인, 카사인, 탄젠트 기본적인 곡선은 그냥 하시고요. 할 얘기는 요거죠. 평행이동과 주기와 최대와 최소 이야기인데 1번 보면 뭐래? y는 a sin x, y는 a cosine x, y는 a 탄젠트 x. 이 a는 사실은 어디에서 온 거다? a분의 y에서 온 거다. a분의 y에서 왔다는 건 y 좌표가 a분의 1이 된 y 대신에 a분의 y가 들어간 거고 말을 더듬니? y 좌표가 a 배 된 거다. y 좌표가 a 배 됐으니까 y 대신에 a분의 y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a가 2면 y 좌표가 2배 된 거고 a가 2분의 1이면 y 좌표가 2분의 1배 된 거고. 오케이? 그래서 저 a가 하는 역할은 사실상 진폭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때 밑줄 그으라고 했던 건 뭐냐면 위아래 폭만 달라진다. 이거 그으라고 했죠. a가 생기면 주기는 변하지 않지. 이쪽으로는 누르지 않을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누구만 주기는 그대로지만 위아래 폭만 달라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줄 그어 두시고 그래서 밑에 자세하게 나오죠. 요 녀석을 x축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a배 한 거다. 구체적으로는 y 좌표가 a 배 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y 좌표가 2배 된 거라고. 원래 곡선에서요. 밑에 보시면 뭐 코사인이랑 탄젠트도 나오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죠.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냐? 그죠? 주기는 2파이로 갖고 위아래 폭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x축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a배 한 거다. 즉 y 좌표가 a배 된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옆에 탄젠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x축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a배 한 거다. y 좌표가 a배 된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써놓을 거 그랬나? 1번 위에다 이것도 써놓을까요? 요거 사실은 뭐였다? y 대신에 a분의 y를 대입한 거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다. 그죠? y 대신에 a분의 y를 대입. 왜냐하면 y 좌표가 a 배 된 거니까. 나도 써놔야지. 오른쪽 페이지 B로 가죠. 2번. 얘는 뭐 한 거야? 오이, 이게 딱 맞아. X 대신에 X 대신에 BX를 대입한 겁니다. 그죠? 이유는 뭐다? X 좌표가 B분의 1배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기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밑에 밑줄 또 그으러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위아래 폭은 같지만 주기가 서로 다르게 생겼다 라는 거고, 그래서 y는 sin x의 그래프를 y축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b분의 1배 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만 글자로 써 있는데 약간 잘려버렸네요. 따라서 함수 써 있죠. 이것도 생각은 해두시면 좋겠죠. 그 뒤에 코사인, 탄젠트 다 똑같은 거니까 알아서 밑줄 그으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거, 삼각함수 그래프에 평행이동과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애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애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다? a sin bx를 가지고 평행이동한 거다.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는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라면 써 있죠.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요 녀석을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 y 대신에 y 마이너스 t를 대입한 거니까 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바람에 최대값, 최소값 달라지고요. 주기도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사인 가지고도 똑같이 써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사인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탄젠트는 대신에 생긴 모양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해야겠네. 생각을 해보면 탄젠트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지만 노란색 밑줄 똑같이 그어보면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원래 탄젠트였던 녀석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것이 되고, 그래서 주기도 절대값 b분의 파이로 달라집니다. 2파이 아니고 파이겠죠. 대신에 요거는 뭐 탄젠트여서 그런 거지 평행이동 때문에라기보다 원래 탄젠트는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표시를 해두시면 되죠. 요 외에 절대값 씌운 거나 가우스 씌운 거 이런 애들이 문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좀 하다가 막히면 그때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 같이 RPM을 미리 좀 보시면 좋겠는데, 바이블보다 RPM이 문제 개수가 조금 더 많으니까 어제 했던 거랑 오늘 했던 거 다 합치면 이제 유형 1번부터 그냥 쭉 푸시면 돼요. 6단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같이 몇 개 좀 풀어볼까요? 지금 몇 시니? 어휴, 한참 했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기 있는 문제 몇 개 같이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 644번인데 fx가 이렇게 생겼대. 그 주기를 p라고 한대요. 첫 번째 문제거든요. 주기 한번 찾아봅시다. sin 2x야. 주기 얼마야? 파이. 코사인 2x야. 주기 얼마야? 파이. 탄젠트 제곱 4x야. 탄젠트 4x는 주기가 얼마야? 4분의 파이야. 그지? 원래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탄젠트 4x는 주기가 4분의 파이야. 제곱했어. 그럼 주기가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근데 제곱하면 약간 절대값 씌운 거랑 비슷해지거든요. 아니, 순서대로 써야지. y가 sin 2x랑 코사인 2x랑 탄젠트 제곱 4x래. 주기를 살펴보면 얘는 파이고 얘는 파이야. 그럼 이 녀석 주기는 뭐가 될까? 생각해보면 얘는 4분의 파이예요. 제곱이 없을 때 4분의 파인데 제곱을 하면 그냥 짜부된 거잖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물론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밑에 게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주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밑에 게 올라가는 거지. 제곱을 하는 바람에.
그지? 그 주기는 변하지 않아서 4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요 녀석 주기는 뭐예요? 얘는 주기가 파이, 얘도 주기가 파이, 얘 주기 4파이야. 그럼 파이 주기는 뭐야? 저 녀석들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죠. 어허. 납득이가 최소 공배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은 주기가 2고 어떤 녀석은 주기가 3이야. 그럼 둘이 더해서 만든 녀석이거든. 주기가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면 얘는 주기가 6이 될 거라고요. 얘는 2 떨어져서 계속 같은 게 반복되고 그러니까 주기라는 건 복붙하는 건데 얘는 길이가 2짜리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고 얘는 길이가 3짜리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야. 그럼 다시 딱 만나려면 6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다 그 얘기지. 그래서 요 녀석의 주기 찾으세요. 그러면 주기는 P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FP야. 그래서 P를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얘는 P를 넣어서 계산할 게 아닌 거지. 왜냐면 주기가 P라며. 그럼 FP는 누구랑 같아? F0이랑 같아. 그죠? 주기가 P면 F0이나 FP나 F2P나 F3P나 다 똑같을 거잖아. 그럼 굳이 주기를 찾아서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지. FP를 찾으세요. 그럼 F0을 찾으세요구나. 그래서 0 빡빡빡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죠. 오케이? 산수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2번 두 번째 유형. 사인 곡선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 아까 책에서 여기서 따가지고 칠판에 설명했던 거예요. 안 해도 되겠지? 651번 코사인 바로 보러 갈까요? 식은 이렇게 생겼대. fx가 2 코사인 2분의 x 빼기 3분의 파이 더 빼기 1. 다른 건 됐고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고.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 치역은 즉 최대값이랑 최소값 찾자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찾아봅시다.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 그죠? 얘는 최소값 1,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3. 주기는요? 요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프의 모양이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모양은 누구까지? 얘랑 얘까지만 관여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한 거니까 주기 찾을 땐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코사인의 주기는 원래 4파이. 아이 미쳤나 봐. 코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이. 뭐 누구야? 조교쌤이었어? 아니야? 아무튼 원래 야 벌써 몇 번을 봤는데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야? 안경 끼고 있었는데 오늘? 안 됐지 방금. 아 그래? 놀랄만하다. 아무튼 요거는 주기랑 관련이 없는 거고 주기는 얘랑 관련이 있는 건데 원래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 근데 x에다 뭐 집어넣어야 2파이 되냐고. 그러니까 4파이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기는 4파이. 좀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x 자리에 2분의 x가 들어갔어. 왜? x 대신에 2분의 x가 대입이 된 거잖아. 왜? x 좌표가 2배가 됐으니까. x 좌표가 2배가 됐다고 y축에서 더 멀어졌다고. 좌표가 2배가 된 거니까. 늘어났다고요. 그지? 주기가 2배가 된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뭐 파이, 0을 지나냐 파이 대입해보면 된다는 이야기죠. 해서 0 나머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평행이동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탄젠트 y는 3 탄젠트 2x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1이야. 얘도 뭐 밑에 막 이것저것 얘기 나오는데 우리끼리 해보자면 탄젠트란 녀석은 원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3이 곱해졌으니까 위로 3배 뻥튀기 됐을 텐데 티가 안 나. 사인 코사인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서 3배 뻥튀기 한 게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얘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주기가 바뀌었어. 주기가 뭐다? 2분의 파이다. 그죠? 이거 할 때랑 똑같이 더하기 2분의 파이는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주기랑은 관련이 없고, 그래서 가리고 보면 탄젠트 2x잖아. 그죠? 얘가 파이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2분의 파이 넣어야 돼.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탄젠트에서 중요한 녀석이 누구였다가 누구였다가? 누구였다? 점근선, 점근선. 사인, 코사인엔 없지만 탄젠트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했다고요. 그냥 기본적인 탄젠트 곡선. 여기서의 점근선 뭐예요? x는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죠. 이 생긴 모양이 이거잖아. 올라가고 얘가 한 주기야.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였다고요. 그 다음 점근선은 주기가 파이니까 거기서 파이 떨어져서 또 나타나겠지. 파이 떨어져서 또 나타날 거라고. 여기에. 그 다음 또 떨어져서 나타나고.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에.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파이 더한 거, 2파이 더하고 3파이 더한 거, 4파이 더한 거 이런 애들이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점근선이거든요. 그럼 탄젠트의 점근선이 이거라는 건 탄젠트 이 뒤에 얘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점근선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의 점근선을 찾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찾는다? 얘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점근선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방정식 그냥 푸시면 돼요. 2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문제인 거고, 뭐 2분의 파이는 이렇게 날리면 되고, 2로 나누면 x는 2분의 n파이다. 얘가 바로 요 녀석의 점근선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되죠? 탄젠트에 넣을 수 없는 숫자가 뭔지를 고르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골라보시면 되겠다. 나머지 뭐 평행이동 하는 건 알아서 해보시면 되겠죠. 넘어갔어. 5번은 뭐 그냥 방정식 같은 거 푸는 거니까 해보시고, 6번 그려진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식을 찾으셔야 되는데, 유형 6번 같은 거 보면 이게 이제 이 상학함수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A는 위아래로 뻥튀기 하는 거, 진폭이랑 관련이 있고, 요 B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그랬거든. 요 C는 C 혼자서 뭘 하는 건 아니고 B랑 섞여가지고 이제 평행이동 한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 근데 문제는 얘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행이동했느냐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C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A랑 B만 빨리 찾아보면 A는 이거 지금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폭이 2배 된 거잖아. 그러니까 A는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뒤집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 A는 2구나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고, B도 주기랑 관련 있는 거라며. 이 그림에서 주기는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가 4분의 파이래.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가는 여기가 4분의 5파이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거든. 그지? 보통 삼각함수 사인 곡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네. 주기가 파이가 됐다는 건 B가 얼마라는 이야기다? 2거나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다. 그지? 근데 역시나 B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2가 될 거라는 거야. 문제는 C인데 원래 사인 곡선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가야 되거든. 그지? 근데 이게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평행이동이 요만큼 평행이동한 건지 이만큼 평행이동한 건지 혹은 거꾸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림만 가지고는. 물론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풀어도 답이 나오게끔 알아서 조절은 해줄 텐데, 이건 문제가 선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악의를 가지고 내면 이렇게 안 줄 거라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C가 아니라 플러스 C라고 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C의 값이 달라진다고. 그지? 마이너스 C인 상태로 보면 쟤는 A sin BX라는 녀석을 X축으로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쵸? 그래서 요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쳐볼까? 보면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말했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다 만들어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아 얘가 4분의 파이야 라고 하고 나서 B의 값이 아까 2라고 찾았으니까 그럼 C가 2분의 파이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범위가 0에서 파이 사이가 만약에 아니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파이에서 0 사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다른 걸 골라야지. 누구를 골라야 되냐면 왼쪽 편으로 이동하는 걸 골라야 돼요. 여기서 요만큼 갈 거거든. 이 점의 X좌표는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일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라고. 평행이동한 양이. 그래서 C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는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괴롭게 될 수 있다. A, B가 다 양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고 2야 이러고 말 텐데 A, B가 꼭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 이거 만약에 A가 음수였잖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게다가 평행이동도 마이너스 2를 한 거기 때문에 요만큼 온 게 아니라 이만큼 간 거예요. 이렇게 있었던 녀석을 뒤집은 다음에 평행이동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평행이동을 한 거다 그런 이야기야. 약간 토할 것 같죠? 표정들이 별로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표정들이네. 한번 틀려봐 그럼. 틀리고 나면 뭔 소리인지 알겠지 뭐. 아무튼 그래서 저 마지막에 단서로 달려있는 애들 A, B는 당연히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C는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는 얼만큼 어떻게 평행이동인지 알 수 없다. 이 녀석이 힌트가 되니까 찾아보고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다시 찾아라. 더 멀리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보낼 수도 있고 방향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해보시라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유형 10번 좀 볼게요. 요거 이제 그 어디지? 바이블에도 보면 요런 거 나오거든요. 그 유형 9번의 마지막 문제랑 유형 10번의 마지막 문제 이런 애들이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데 유형 9번에 있는 마지막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677번. 어디야?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세타가 9도래. 코사인 9도. 얼마인지 몰라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알아도 코사인 9도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각은 몇 개 없잖아. 30도, 45도, 60도. 그게 다지. 뭐 0도, 90도도 있고. 걔네들을 조합해서 다른 걸 만들 수 있지. 뭐 120도, 135도 이런 건 구할 수 있는데 9도라니 이런 건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구할 수 없는 애인데 구하라고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인 9도가 코사인 9도가 얼마인지를 찾아서 이걸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9도가 갑자기 나왔다는 건 얘 혼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랑 다른 애랑 섞여서 뭔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로 요 앞에 얘는 지금 코사인 9도인데 요거 바로 앞에는 코사인 39세타 있겠죠. 39세타는 40세타에서 세타 뺀 건데 40세타가 얼마냐면 2파이야. 40세타 너무 멀다. 40 말고 19 해야겠다. 코사인 19세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요거는 코사인 20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거든요. 근데 20세타가 얼마냐면 180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죠? 이건 x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인데 2, 4분면에 x좌표니까 마이너스가 달린다고요. 즉 코사인 19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19 세타랑 둘이 더하면 0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는 해결하는 겁니다. 오케이? 좀 다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상학함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웠다고 치고 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코사인 값들을 다 더하세요인데 코사인이라는 건 단위 원 위에 있는 점 생각해 보면 뭐다? x좌표다. 그지? 원이 있고요. 이 원을 40조각 낸 거야. 40세타가 한 바퀴니까 이걸 40조각을 낸다고요. 이렇게 해서 40조각을 내. 다 40조각을 내서 그 조각의 끝에 있는 점들에 x좌표들을 다 더하세요. 그 얘기예요. 코사인 9도, 코사인 18도, 27도 등등등 해서 이 40등분 했을 때 각 점 위에 있는 x좌표들을 다 더해보세요. 그 얘기야. 얼마일 것 같아요? 빵이지. 좌우로 대칭이잖아요. x좌표 다 더하면 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각변환, 성질을 이용해서 각을 간단하게 나타내지 않아도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0이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바로 옆에 있는 거, 요 유형도 마찬가지. 밑에 거 볼까요? 코사인 1도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코사인 3도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당연히 모르지. 근데 얘는 힌트가 뭐냐면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코사인 89도? 90도에서 1도 뺀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요. 얘는 뭐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일단 사인 세타로 바뀌어야 되고 1, 4분면 x좌표 양수. 오케이? 그럼 코사인 제곱 89도는 사인 제곱 1도랑 똑같아요. 이거 사인 제곱 1도야. 그럼 누구랑 짝지어야 돼? 얘랑 짝을 지어야지. 둘이 더하면 얼마다? 1이다. 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각도의 삼각함수 값이 나오면 저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짝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짝을 찾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풀어보시고요. 유형 9번 엄청 어려운 거 많아 보이는데 한번 골치를 썩어 보십시오.